학창시절 나는 공부와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중학생 때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시골을 벗어나 도시로 가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고등학교를 진학해 처음 본 모의고사의 성적은 반 꼴찌였다. 물론 내 뒤에 운동부 친구 한 명이 있기는 했지만 공부에서 손을 놓은 친구와 내 성적을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 꼴찌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고3 때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공부에는 여전히 취미가 없던 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시험 기간에만 밤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다. 반면 주변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시험 기간 전부터 꾸준히 공부를 했다.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했다는 얘기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고 잠도 충분히 잘 잤다. 내가 아무리 밤을 새서 공부를 한다고 한들 막상 시험만 보면 공부한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문제도 꼭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나왔다. 분명 다른 친구들과도 같은 범위를 공부했을 텐데 말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만 밤을 새며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다. 왜 밤새 공부를 해도 막상 시험을 볼 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들이 바로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열심히 암기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단어들을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암기한 단어들은 기억이 잠시 머무는 공간인 단기 기억에만 잠시 저장될 뿐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깊이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는 이런 신경회로의 미세한 조정이나 기억의 응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억의 조정과 응고의 과정은 며칠 밤에 거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나 어떤 경험을 한 후에 2, 3일 정도 잠을 설치게 되면 나중에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성적이 항상 안 좋았던 이유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한 탓도 있겠지만 시험 전날부터 공부를 시작해 잠도 안 자고 밤새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응고되려면 잠을 충분히 잤어야 했는데 밤새 공부하고 잠을 한숨도 안 잔 채로 시험을 보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는 뇌에 따르면 연구 결과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종류의 학습들이 증진되지만 깨어있는 채로 같은 시간을 보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로도 수면은 기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 응고는 우리 뇌에서 항상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더 열중하는 과제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난다. 한때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때도 영어를 들으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속이 됐던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잠을 자면서 영어를 듣거나 집중도 되지 않은 상태로 영어를 듣는 것은 영어 학습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평소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면 뇌는 공부한 내용이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해 머릿속에 반드시 저장을 하게 되고 낮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뇌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인식해 머릿속에 저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충 하는 공부는 공부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책에서는 언어 몰입 교육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거기에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언어 교류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머릿속에 남기고 싶다면 충분히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도록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것이 좋겠죠.
성인에게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시나요? 성인에게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은 뉴스에서 워낙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많은 책에서 언급이 되기도 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리하는 뇌에 따르면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평균 수면 시간을 살펴본 김에 다른 연령대에 필요한 평균 수면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 이와 같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수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수면 필요 시간만큼 수면을 취해줘야 깨어있는 동안에 습득한 정보가 머릿속에 응고가 되기도 하고 신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 농구선수의 경우 하루 10시간을 자면 수행 능력이 극적으로 개선돼서 슛 성공률이 9%나 향상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잠이 단순히 기억 외에도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 수면 시간은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과 패턴을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과도한 수면 시간도 해롭기는 마찬가지지만 초롱초롱한 각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관성이다. 그래야 몸의 일주기 리듬이 일관된 사이클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룻밤만 1시간 늦게 잠들거나 하루아침에 1~2시간만 늦잠을 자도 며칠간 생산성, 면역 기능, 기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면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을 말하는데요. 수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패턴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무조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빛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최대한 일찍 자고 해가 뜰 때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지키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을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평소보다 저녁에 더 늦게 잤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 잠을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일에도 최대한 자는 시간을 확보해서 숙면을 취하고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은 수면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 더 잘 자리 잡을 테고 우리의 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데니얼 레비틴의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읽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범주화를 통해 TV 리모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책에서는 이외에도 우리의 복잡한 머릿속과 일상을 정리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면 일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이 우리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셨다면 기억이 머릿속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더 잘 남는지,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야 하는지, 나만의 수면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텐데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머릿속에 강하게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4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적게 자고 많이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온다고 믿었는데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적게 자는 것은 기억에 좋지 않을 뿐더러 몸 건강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심지어 놀 때마저도 잠을 충분히 자야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니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나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건강이 망가지면 다 소용이 없으니 말이죠.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 텐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